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 집에서 계셨어요. 집이 짱이죠. 네, 그럼요. 어디 안 네. 가는 게. 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쉬는 네. 동안에 사실 네. 뉴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폭락이 나오길래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네. 그 중심에 딥시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자, 이번에 명절 전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장에 대한 걸 얘기해 보자는 시간에 뭐 명절에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긴 명절 편안히 쉬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명절 동안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에 이렇게 또 AI 챗봇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완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명절에 좀 쉬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중국의 AI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축을 이루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지금 1, 2위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계약을 하는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역시나 개파락을 하면서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런 여파가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현재 흐름이 물론 종합주가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AI 생태계 자체가 중국의 이렇게 챗봇 하나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AI에 대한 개발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지금 저가 공세로도 AI 챗봇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 때문에 지금 고사양의 칩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이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조금 거품이 너무 든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발성이라고 저는 볼게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락한 이렇게 대형주들의 흐름은 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히려 기회다. 그럼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10% 이상 급락하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자, SK 하이닉스 대응법에 차트 잠깐 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네네네. 차트일까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오늘 네.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당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늘 이렇게 시장을 지금 충격에 빠뜨린 이런 이슈 이 뒤에는 늘 다시 한번 그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흐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물론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죠. 이런 대형주가 무려 11% 저점 찍고 현재 10% 정도의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절 동안에 이렇게 커다랗게 불안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런 심리가 한 번에 응축돼서 오늘 지금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만 이성을 차리시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스타게이트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720조가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발성으로 빠지는 명절 때 몰았던 이런 심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던 이런 구간이라면 금방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궤도를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이 물론 지금 급락을 좀 한 구간이지만 주 추세인 21선 구간 아직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121선 라인도 아직도 네. 견고하게 갭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하단선의 매물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하방은 견조하게 지켜질 거다. 그럼 오늘 담는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세요? 다시금 20만 원 돌파는 노려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이 종목은 전고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전고가가 그 당시에 몇 프로 남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15.4% 남았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뒤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9%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타게이트와 더불어서 전고점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커다란 좀 악재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이격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고점까지 19.96%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버리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물론 빠져서 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주축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사양 칩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이런 것이지, 결국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칩에 대한 가격보다는 이렇게 훈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데이터가 또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주축을 이루는 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독보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사실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뭐,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아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요?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대한 건데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네.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와 모바일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침체, 그리고 중국발 저가 물량에 대한 공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하방으로 좀 잡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을 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물론 지금 가격권이 좀 안 좋고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만 원대 자리가 사실은 예전에 액면 분할할 때 50대 1 할 때 지금 250만 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0만 원 구간에서 뭐 10만 전자까지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응축되어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수세 및 하락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삼성전자도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원체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네. 블룸버그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잖아요. 네. HBM3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맞아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뭐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기대감이 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체 설레발을 많이 치기도 했었고 네, 맞아요. 뭐 루머였다 아니었다 그랬다 보니 저는 그렇게 큰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네. 이 소식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근데 사실 HBM 16단 SK 하이닉스가 들고 뭐 이랬는데 8단. 8단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더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M만 납품에 대한 이슈만 갖다 붙인다면 그냥 SK 하이닉스를 지금 떨어진 가격에 저가 매수로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다라고 믿으면서 가실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급락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력기기, 전선주 사실 최근까지도 잘 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전선기기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럼 어디 뭐 더 앞에 보세요? 부분 지금 앞에 부분 하이닉스 다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듣고 네네네네. 넘기려고 했는데 네네네. 뭐를 더 보시겠어요? 전력기기로 넘어가면은 맨 마지막 질문까지 확 가는 거라서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AI 소프트웨어도 중간에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요? 질문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하이닉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잠깐만 좀 더 해볼까 해가지고 네, 제가 해주세요. 체크한 걸 빼먹어가지고 가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네. 사실 지금 고사양 칩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거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사양 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유효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보면은 지금 크게 빠진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기존 AI 기업들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빠졌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이랑 AI 기업들 같이 갈 때 이 기업이 지금 중국
딥시크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키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의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만 너무 티나게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같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정말 지금도 사도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능하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이닉스? 네, 없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없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섹터에 조금 더 국한돼서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전력기기 전선부터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 넘어가 볼게요. 전력기기 네네네. 전선도 급락입니다. 결국에 이제 맞아요.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단은 오늘 다 조정인 건데 원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떨어지는 것 좀 당연해도 보이고요. 어떤 네. 시각이실지요?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볼 때는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전선주. 때문에 올라갔죠. 네. 전력 쇼티지라는 어, 게 불거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고 네. 원래 처음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냐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무래도 행정부가 바뀌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이렇게 인프라 노후 그리드 투자,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는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학교, 병원,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이제 투자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랑 AI 데이터 센터 요게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데 아무래도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것까지 요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720조를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스타게이트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까지 묶어서 요 섹터가 크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왜 빠졌냐? 이게 인공지능 주도한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이렇게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했던 AI 산업 자체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요런 이제 조금 의구심 때문에 전력주도 전부 다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로서도 아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주신 건데 그럼 전력기기 전선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쪽에 매력을 느끼세요? 오늘 근데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차피 네. 전력 기기는 변압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선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역시나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재룡전기가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재룡전기를 먼저 볼게요. 재룡전기도 오늘 물론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내려갔지만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우리 이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가장 좋았던 이평선이 뭐죠? 121선. 그쵸. 근데 오늘 차트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안 지금 깼죠. 그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개파락하고 눌리고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순간에서도 121선을 안 깼다는 거는 주 추세를 그래도 지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스타게이트에 대한 720조에 대한 투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도 이슈가 많은데 오늘 억울하게 전선주에 불똥이 튀겨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1선 위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력기기보다는 전선이 좀 더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 많이 건데 빠졌으니까요. 그럼 전선주 안에서 음.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재룡전기예요? 일단 몇 개 더 볼까요? 제가 네. 지금 일진전기도 갖고 왔거든요. 일진전기랑 또 몇 개 갖고 왔으니까 네, 쫙 같이 한번 봐주세요. 볼게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배열에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추세인 지금 22평선도 깨지 않고 정배열 구간이에요. 사실 이런 구간은요. 그리고 정말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리꽂을 때는 양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지금 올렸던 수급이나 이런 매물대들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음봉은 조금 억울하기 때문에 음봉으로 내린 조정에서는 조금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일진전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룡전기가 좀 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이랑 대한전선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 종목들이 정배율로 올라가는 자리들이 많고 주 추세인 가장 가까운 22평선은 견고하게 깨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재료 및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가들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더라도 지금 아래 22평선 구간에서 손절매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손실보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까지만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흐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종목도 주추세인 21선 짧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자. 섹터 전체 똑같으니까 그런 주추세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네,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안에서 종목들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감에서 노려보자라는 답 받았습니다. 자, 우리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 네. AI 소프트웨어는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맞아요. 반도체 빠지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맞아요. 하드웨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네이버, 뭐 코난테크놀로지, 플리토 같은 종목들 네. 일제히 시세 나오는데 네. 다시 한번 랠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킥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비용 고사양 AI의 출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표 AI 기업들이죠. 오픈 AI나 챗 GPT 개발했던 비용의 5.6% 정도만 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 딥시크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지금 국내 인터넷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소스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이 성공을 하면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딥시크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이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얼마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단발성 이슈더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여파가 너무 큰 거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도 반등에도 성공을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며칠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AI 반도체만큼은 그래도 추세가 이어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단기 수급의 여파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며칠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드디어 시세 분출의 시작이라면 어떤 종목을 집중하시겠어요? 일단은 대장주부터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많이 갔던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에서 종목들을 볼 때는 1등, 2등, 3등주 정도만 봐도 그런 섹터는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많이 간 종목들 위주로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큰 반응을 했던 거는 첫 번째 종목은 플리토란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점에 대한 구간도 지금 5.4%밖에 안 남은 자리에서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는데 역시나 지금 1등주는 안착을 했지만 2등주부터 벌써 뭐 27% 갭상승을 하고 지금 시세를 벌써 내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갭상승을 한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만큼 갭을 만들어서 매물대를 소화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건데 이런 흐름에서 아래 꼬리만 저는 만들어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종가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음 AI는 오늘의 하단선 아래 꼬리 분봉상으로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최하단은 9시 15분에 나왔네요. 저점은 22,050원. 이 구간이 최저점으로 잡으시고 종가에 매수하셔서 이런 아래 꼬리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처음에 수급에 지금 전체 섹터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 종목까지 한번 볼게요. 세 번 종목은 인서웨이브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갭상승을 하고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올라간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에 대한 아까 전에 플리토랑 비슷하죠. 지금 전고점이 3.9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종목은 당연히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해서 편안하게 전고점까지 4%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경 마스터의 AS 가보려고 해요. 나노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저 나노팀 너무 하고 싶어요.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말했던 거는 방열. 스페이스 X의 방열 소재 샘플 유상으로 납품 이게 가장 포인트였어요. 네. 나노팀 받고 나서 우리 네. 1월 20일자에 한 18% 급등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기다리면 시세는 나오겠죠? 저는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때 추천하고 나서 종목이 좀 빠졌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분들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공모가가 13,000원이고 현재 6,000원 단에서 15,000원 단까지 갈 때도 얼마 안 걸렸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가 두 번 크게 있었죠. 지금 인천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도 한 번에 100% 갔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의 방열 소재, 그 소재를 유상 샘플을 작년에 2번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1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2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계약 체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지금 로켓 발사에 대한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방열 소재에 대한 납품 이슈, 계약 체결 이슈만 나오면 이 종목 바로 상한가 갑니다. 얼마 전에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서 18% 갔는데 그만큼 상하 등락폭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00원, 6,500원 따는 저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해놓는다? 나중에 이 종목 날아가면 와, 이거 그때 살 거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아름다운 조정, 전략적 홀딩일 때 매수를 담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빵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노팀은 지금 자리 담아야 된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만 다시 한번 안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목표가를 한 13,000원 정도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기 라인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가 9,000원 만 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중기 라인을 좀 터치할 때 9,000원 좀 매물 덜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9,000원 위에서 안착하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얘는 13,000원까지 모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라인 안착 여부 보면서 가져가자. 13,000원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받을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챙겨 오셨어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컨택이라는 종목 갖고 컨택. 왔습니다. 컨택. 네. 우주항공주.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우주항공 테마를 지금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 테마는 앞으로도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한 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갖고 왔고요. 일단은 지금 컨택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 수신 서비스를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고객사가 스페이스 X입니다. 주요 고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발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지금 누리호 사업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5차 발사, 27년도에 6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섹터들은 이런 이슈로서 많이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컨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점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높이 있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중기 라인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우주 항공 테마로도 물론 엮여 있지만 적에도 위성에 대한 양자 암호 지금 개발 소식, 기술 협력에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암호에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는 드론이고요. 두 번째 스타링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3월 달에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링크 이슈로서도 컨택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정부가 스타링크 국내 진출을 위해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3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호재다 말씀드리고 주파수 이용 조건에 대한 저궤도 간의 이렇게 주파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필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가고 나면은 3월 달에는 거의 확실하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여 개 국가에 400만 명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스타링크가 전체 7,000개가 넘는 위성을 지금 쌓아 올렸는데 이걸 4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스타링크의 사용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더 늘 수 있다고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저궤도 위성 시장은 지금 21년도에 41조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이 30년에는 285조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이니까 이 저궤도 위성 시장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절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 고점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 보시면은 저점이 견고하게 높아지면서 121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추세가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는 초입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평선 정배라고 하면 지금 스타링크랑 저궤도 위성 로켓 발사 이슈로서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이 17.99%가 남았는데 이런 구간이라면은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이 높아져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 종목은 전고점 넘어가는 14,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7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점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컨택이 그렇습니다. 컨택의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